예전에는 호주에 거인들이 있었습니다. 이들은 오늘날 이 대륙에 사는 어떤 동물보다 왜소했을 정도로 거대한 동물이었어요. 과학자들은 애들레이드에서 4시간 거리에 있는 남호주의 나라코트 동굴에서 이러한 고대 동물의 유골을 발견했습니다. 아름다운 지역이지만 위험할 수 있으니 바닥이 뚫린 구멍을 조심하세요. 핏홀 트랩으로 알려진 이 동굴들은 대부분 커피 테이블보다 넓지 않아요. 깊고 어두운 동굴 속으로 곤두박질 칩니다. 이러한 동굴 중 하나인 빅토리아 화석동굴은 수세기 동안 약 4만 5천 마리의 동물뼈가 숨어있는 보물창고입니다. 가장 오래된 뼈 중 일부는 오늘날 우리가 만날 수 있는 어떤 동물보다 훨씬 더 무서운 동물의 것이기도 해요. 바로 홍적세 시대의 호주 대륙을 누비던 거대한 짐승인 고대 호주의 거대 동물들이에요. 그 중에는 거대한 뱀, 날지 못하는 거대한 새, 코뿔 소 크기의 원백 같은 생명체 등 다양한 동물이 있었어요. 지금까지 과학자들이 발견한 호주 거대 동물 중 가장 큰 사례 중 하나는 디프로토돈입니다. 이 거대한 초식 동물은 길이 3m, 높이 2m에 무게가 2,500kg 이상으로 작은 아시아 코끼리만큼이나 무거웠어요. 이 무시무시한 짐승은 고기를 먹지 않았지만 그 엄청난 무게로 다른 동물들을 부숴버릴 수 있었을 거예요. 과학자들이 호주 전역에서 수백 마리의 유골을 발견했으니 당시 그 지역에서 이 거인보다 큰 동물은 없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디프로토돈은 소름 끼치는 외모와는 달리 현대의 원뱃과 친척 관계였고 원뱃은 가끔 사람을 덮치기도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요. 디프로토돈의 발가락은 안쪽으로 향하고 굴을 파는데 적합했어요. 반면에 디프로토돈은 거구여서 굴을 파는 건 맞지 않았을 거예요. 땅을 파는 작은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특성이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는 발톱으로 뿌리를 찾았을 수도 있어요. 이 가설은 동물의 주머니가 뒤쪽으로 향하고 있었다는 사실로 뒷받침되는데 이는 동물이 땅을 파는 동안 내부에 흙이 쌓이는 것을 막았기 때문입니다. 이 동물은 워낙 덩치가 컸기 때문에 포식자에 대해 크게 걱정할 필요가 없었어요. 6만 년 전 인구가 대륙에 처음 등장하기 전까진 다 자란 디프로토돈은 퀸카나와 같은 생물만 조심하면 됐죠. 길이가 무려 6m에 달하는 퀸카나는 육상 악어였습니다. 약 2천만 년에서 4만 년 전에 호주에 살았습니다. 퀸카나는 마지막 빙하기에 다른 거대 생물들과 함께 사라졌는데 인류가 대륙에 처음 도착한 이후 사라진 것으로 추정돼요. 퀸카나는 매우 빠르고 위험했지만 가능한 모든 먹이를 잡아먹는 인간 사냥꾼의 경쟁에서 밀려났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주로 수중 생활을 하는 현대 악어와 달리 이 거대한 짐승은 육지에 살았어요. 과학자들은 퀸카나의 다리를 연구하여 이 사실을 알아냈는데요. 다리는 몸을 지탱하고 몸을 땅에서 떠올릴 수 있었어요. 이는 고대인들이 퀸카나에게 발견되면 도망칠 방법이 없었다는 뜻입니다. 현대의 악어는 배로만 몸을 밀고 이동할 수 있어요. 이러한 적응 덕분에 퀸카나는 오랜 시간 동안 먹이가 지칠 대로 지칠 때까지 쫓아다닐 수 있었어요. 이 고대 괴물의 또 다른 소름 끼치는 특징은 이빨입니다. 수생 악어는 원추형 이빨을 가지고 있는데 이 이빨은 수중에서 먹이를 잡고 붙잡는 데 매우 효과적입니다. 하지만 퀸카나는 칼 같은 이빨을 가지고 있어 포유류와 같은 부드러운 육체의 동물을 자르는데 이상적이었어요. 호주의 또 다른 괴물인 틸라콜레오는 몸집이 그리 크지는 않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덜 무서운 건 아니었어요. 여전히 호주 최고의 포식자이자 가장 큰 육식동물 중 하나였죠. 이 동물은 선사시대 기준으로도 정말 기이한 동물이었어요. 첫째, 이빨은 일반적인 포식자의 이빨이 아니라 설치류의 이빨과 비슷했습니다. 앞니는 송곳니를 대신해 커져 있었어요. 소구치도 칼날 모양으로 살과 뼈를 자르는 데 사용되었습니다. 처음에 과학자들은 틸라콜레오가 이빨을 이용해 견과류와 과일을 먹었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나중에 한 연구에 따르면 이러한 이빨을 사용하는 것이 목과 척추에 더 적합하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이 고대 동물의 턱은 엄청나게 강력했습니다. 100kg의 틸라콜레오에 물린 힘은 오늘날 250kg의 사자와 비슷했어요. 자신보다 훨씬 큰 먹잇감도 쉽게 쓰러뜨릴 수 있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꼬리도 있었죠. 꼬리는 강한 근육을 가지고 있어 큰 먹이를 잡을 때 꼬리를 지지대로 사용할 수 있었습니다. 틸라콜레오는 접을 수 있는 발톱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 특징은 유대류 동물 중에서는 매우 드문 특징입니다.
덕분에 날카로운 갈고리가 무뎌지는 것을 방지하고 먹잇감을 더 잘 잡을 수 있었어요. 과학자들은 또한 오늘날의 표범처럼 틸라콜레오가 나무를 타고 올라가 다른 동물 위로 뛰어오를 수 있었다고 확신합니다. 너무 빠르고 은밀해서 무엇이 자신을 덮쳤는지 전혀 모를 정도였죠. 이 동물의 뒷발은 이 가설을 뒷받침하는데 첫 번째 발가락은 줄어들었지만 발바닥에는 현대의 주머니쥐와 같은 거친 패드가 있었어요. 덕분에 포유류는 기어오르는 동안 더 나은 접지력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과학자들이 메이올라니아의 첫 두개골을 발견한 직후 이 동물은 도마뱀으로 분류되었어요. 그래서 이름이 작은 로머로 번역되었죠. 하지만 더 완전한 화석을 발견한 후 메이올라니아는 거대한 거북이였다는 것이 밝혀졌어요. 하지만 그게 다가 아니었어요. 메이올라니아는 지금까지 존재했던 육지거북 중 가장 큰 종 중 하나였어요. 연구원들이 처음에 이 생물을 도마뱀이라고 믿었던 주된 이유는 두개골이 일련의 가시로 장식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현대의 뿔도마뱀이 자랑할 수 있는 특징이죠. 하지만 메이올라니아의 정체를 발견한 후에도 과학자들은 여전히 제대로 분류하는 방법을 알지 못합니다. 목을 척추 아래로 접었을 수도 있고 옆으로 접었을 수도 있어요. 메이올라니아는 머리의 방어 메커니즘 외에도 포식자가 뒤에서 공격하는 것을 막기 위해 가시가 달린 꼬리를 가지고 있었을 거예요. 메이올라니아의 대부분은 약 2000에서 3000년 전 호주와 주변 섬에서 멸종할 때까지 사냥한 인간 때문에 사라졌습니다. 이 거북이 지구상에서 멸종하는 데는 약 2세기가 걸렸어요. 메갈라니아는 홍적세 말기에 존재했던 거대한 호주 도마뱀이었어요. 메갈라니아는 가장 가까운 친척으로 여겨지는 코모도 드래곤과 호주 모니터 도마뱀과 비슷하게 생겼습니다. 화석에 따르면 이 고대 동물의 몸 길이는 4.5m에서 8m 정도였다고 해요. 이 거대한 호주 도마뱀의 가장 어린 화석 유물은 약 5만 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최초의 원주민 정착민들이 메갈라니아를 만나면서 도마뱀이 멸종하게 된 것이 틀림없어요. 원래 과학자들은 메갈라니아가 메갈라니아 속의 유일한 구성원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요즘에는 바라누스 속으로 분류해요. 즉 선사시대의 이 생물이 다른 호주 모니터 도마뱀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걸 의미합니다. 다음 목록의 거대 생물은 한때 스테로이드 타조라고 불렸던 동물이에요. 그러니까 이것 좀 보세요. 호주에서 멸종한 마지막 천둥새였습니다. 제니오니스는 초기 인류와 같은 시기에 호주 대륙에 살았어요. 이 거대한 새가 결국 사라지기 전까지 15,000년 정도 공존했을지도 모릅니다. 이 가설은 인류의 유물과 함께 발견된 새 화석이라는 증거가 있어요. 일부 동굴 벽화에는 크기와 모양이 제니오니스와 비슷한 날지 못하는 새가 그려져 있기도 합니다. 호주에서 가장 큰 새는 아니었지만 거위를 닮은 이 동물은 키가 성인 남자만큼 크고 몸무게가 250kg에 달했어요. 현대의 타조도 위협을 느끼면 위험할 수 있는데 선사시대의 거대한 친척을 만난다고 상상해보세요. 과학자들은 여전히 이 동물의 식성에 대해 논쟁 중이고 많은 사람이 초식 동물이었다고 믿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니오니스가 부분적으로 썩은 고기를 먹었을 가능성도 여전히 남아있어요. 작고 뭉툭한 날개와 발굽처럼 생긴 강력한 다리는 이 새가 식물을 먹는 새였을 수 있음을 암시합니다. 하지만 거대한 부리와 유난히 깊은 아래턱은 의심을 불러일으키는데 이러한 특징은 조류에서 매우 드물어요.